안녕하세요. 자파 없는 이야고. 네, 유피디입니다. 이유 있는 영화썰. 박스오피스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8월 9일 금요일 기준인데 일단 1위는 파일럿이. 네. 저는 이 소식이 참 슬퍼요. 그러니까 저는 파일럿의 이 흥행 스코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탈주라는 영화에 대한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잖아요. 탈주가 정말 어렵게 올라온 거거든요. 탈주가 이제 막 200만 넘은 걸로. 250만이에요. 250만. 네, 250만 돌파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파일럿이 탈주를 뒤집을 네, 그럴 것 같아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세예요. 이런 걸 보면 좀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파일럿이라는 영화가 범죄도시 시리즈보다도 후지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정말 탈주라는 영화가 어렵게 올라왔는데 냅다 파일럿이라는 영화가 후루룩 역전시켜버리니까 진짜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영화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게 죄송합니다. 이 영화 좋아하시는 파일럿이라는 재밌게 본 영화 사람도 분명히 예, 있어요. 재밌게 본 사람도 분명 있을 텐데 제 기준에서는 이 영화가 너무 후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원망사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네, 예, 그렇죠. 예. 저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예, 그렇죠. 이런 영화가 흥행이 잘 되고 범죄도시가 흥행이 잘 되고 퓨리오사라던가 듄 파트 2라던가 아니면은 뭐 데드풀과 울버린 같은 영화들이 흥행이 안 되는 거 보면 전 이제는 그 생각까지 들거든요. 아, 극장이 진짜로 테마파크가 돼가는구나. 쉽고 편하고 단순한 것만 보러 가고 어려운 영화는 뭐하러 봐? 넷플릭스 집에서 보고 말지. 그리고 그런 영화 별로 나 안 좋아해. 극단적으로 이게 대비가 돼가지고 영화관 자체가 테마파크가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파일럿 재밌게 보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한국 코미디 영화 중에서는 드물게 잘 되고 있어서 그거는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아쉬운 면도 있는 건 사실이죠. 뭐 하실 얘기 많으실 거예요. 네, 많지만 뭐 줄여서 얘기하자면 파일럿이라는 영화 말고 좋은 영화 많이 있으니까요. 파일럿 보지 마라. 네, 아니 왜냐면은 저는 그리고 보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보실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데드풀 얘기를 할 때 따로 떼서 말씀을 많이 하겠지만 쉽게 말해 공부를 하거나 네. 좀 뭔가 알아보고 봐야 될 영화를 꺼려 하시는 게 있거든요. 듄 파트 2도 마찬가지고 퓨리오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반면에 파일럿은 아무것도 모르고 봐도 되거든요. 그냥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갓 태어난 신생아가 봐도 이해가 될 정도거든요. 이런 영화는 그 정도로 너무 쉬운 영화만 찾는 경향이 있는데 좀 어려운 영화라던가 알아보고 봐야 될 영화들도 좀 생각해보고 음미하게 될 영화들도 이왕이면은 좀 보시면서 문화적 소양을 넓히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객들이 뽑은 좋은 영화 사랑의 아추핑이에요. 이 영화 예상치 못한 영화가 순위에 일단 들어왔는데 네. 일단은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특이한 거는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 저도 몰랐어요. 이 영화가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몰랐고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날리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날리지? 최근에 뭐 무대 인사 이런 것도 솔직히 그냥 인형 탈 쓰고 나온 거잖아. 알바생이 그거마저도 매진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영화가 극장에서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고 어린이들이 저 핫쇼핑이라는 캐릭터에 열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그 흥행으로 인해서 극장이 활성화가 된다면은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영화의 타겟층이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하죠. 때문에 네. 그런 영화들이 있음으로 해서 영화가 더 다양화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선순환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영화들 많이 있으니까요. 파일럿 말고 파일럿 구매운동하는데 그냥 네. 꼭 파일럿이 아니더라도 한 영화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영화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를 좀 발판 삼아서 독립영화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독립 영화 중에서 좋은 영화 많이 있거든요. 네, 3위는 리볼버예요. 지금 관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생각도 들어요. 약간 대중적인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타협하려다가 이도저도 아닌 게 된 게 아닌가? 뭐 그 생각도 들긴 하는데 데드풀과 울버린. 슬퍼요. 저는 듄 파트 2라던가 퓨리오사 얘기를 했는데 그 두 영화랑 데드풀과 울버린 같은 영화는 냉정하게 말하면 못해도 300에서 400 정도는 들어야 되는 영화라고 네, 그 정도 들면은 딱 좋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세 영화 모두 다 150 내지는 200 될까 말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네.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좀 많이 봤으면 관객의 좋겠어요. 성향이 좀 많이 변한 것 같기는 해요. 뭐 유튜브나 그런 인스타에서 짧은 쇼츠라든지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거나 러닝 타임이 길고 다루는 서사라든지 캐릭터가 많고 좀 깊으면은 거부감을 느끼는 게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영화계도 이거를 좀 어떻게 풀어 나갈지 그게 해결 과제인 것 같고
관객들의 성향이라든지 환경 안에서도 해결책을 또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큰 영향은 저는 코로나 플러스 OTT 그게 제일 결정타였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코로나로 집에만 있게 되고 극장에 안 가게 되고 OTT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OTT는 기본적으로 클릭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자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럼 거기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훌륭한 영화인데 자극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 영화가 별로고 재미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의 성향 자체가 좀 획일화되고 단순화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5위가 이제 슈퍼배드 4인데 이게 초반에는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초반에는 야 슈퍼배드 볼래 데드풀 볼래 당연히 데드풀 봐야지 하면서 데드풀로 갔다가 데드풀이 생각보다 일반 관객 입장에서 별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슈퍼배드 4 봐야지 하면서 다시 일로 가가지고 지금 많아진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술하고 단순한데 단순해서 좋아 해서 오히려 만족도가 커져서 관객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데드풀과 울버린을 역전하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역전하겠네요. 예, 이게 말이 되는 지금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사이드 아웃 2예요. 850이 넘었어요. 네, 뭐 그때 850 못 넘다 네, 그랬는데 못 넘는다. 결국 넘었네요. 50은커녕 60까지 넘었네요. 예. 900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마 60에서 90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가끔 그 생각도 하거든요. 인사이드 아웃 2 보면은 원래 기존 감정들이 착한 캐릭터고 주인공이고 새로운 감정들이 빌런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지금 라일리라서 본인의 그 노력들이 실패를 했지 만약에 다른 인물이었으면은 오히려 잘 맞아 들어가서 성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 영화를 한 번 더 봤거든요. 인사이드 아웃 2를. 그 라일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보면은 흑인 친구 말고 땡글한 친구 있는데 안경 쓴 친구. 안경 쓴 친구인가? 그 친구가 주도한 감정 주도권 컨트롤을 불안이가 잡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주황색 얘가 잡고 있어요. 네, 걔가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만약에 지금 라일리라는 캐릭터의 그런 그 사춘기 감정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불안이가 실패한 건데 만약에 그게 맞아떨어졌으면은 불안이가 리더를 잡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이가 좀 너무 빌런처럼 나왔는데 불안이라는 캐릭터 즉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디즈니 측에서 차기 라인업 발표를 하는데 인크레더블 3가 나온다고 해서 저는 3 나올 줄 몰랐는데 3가 나오네 하고 뭐 토이스토리 5라던가 네. 모아나 2라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인사이드 아웃 스피노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로. 드라마로 스피노프. 네. 드라마 말고 영화로 인사이드 아웃 나왔으면 3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스피노프가 나올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 저희 뭐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지겹게 9만을 얘기했죠. 돌파를 했어요. 네. 이건 확실히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고 네. 10만은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10만은 꼭 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더 이상 나올 얘기가 없을 정도로 퍼펙트 데이즈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굳이 한 번 더 붙이자면은 제가 이 영화 N차 관람을 했었거든요. N차 관람을 하면서 느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야쿠시 코지 배우가 지하도에 식당을 가잖아요. 네. 거기서도 맥주 한 잔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식당 주인이 맥주를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이라시아이 마신가 무슨 뭐 이렇게 막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 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이렇게 한가할 때 왔을 때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람 바글바글 할 때도 한번 오잖아요. 네. 그 주인이 대단한 게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테이블에 음식을 갖다 놓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멘트는 꼭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감동적으로 갑자기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사는 꼭 하는. 네, 인사는 꼭 하는. 안 바쁠 때만 해주다가 바쁠 때는 그냥 알아서 내가 바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바쁜 와중에도 고생하셨습니다 멘트 날려주고 그 시그니처 포즈를 해주고 가는 모습이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져서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최근에 영화 그 스페셜 포스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굿즈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출근길 포스터가 있어요. 새로운 포스터가 나왔나 봐요. 네, 새로운 포스터가 나왔는데 부감샷으로 위에서 잡은 건데 위에서 그 야쿠시코즈 배우 주인공의 집을 담아내면서 문 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를 멀리서 잡은 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와 이 포스터 너무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제가 그 저번에 N차 관람 때 포토 티켓을 만들 때 일부러 그걸로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그 포스터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 포스터도 좀 자주 나와서 홍보하는데 활용을 한다면 저처럼 이렇게 이 포스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기 때문에 좋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요즘에는 좀 느끼기 힘든 좀 삶의 여유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도 맨날 똑같은 일상을 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도 맨날 똑같은 일상을 살거든요. 그쵸. 그 안에서 그 하루하루마다 달라지는 지점들, 그 지점을 영화가 또 캐치를 하고 그런 반복되는 일상의 소중함 그런 것도 또 전달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은근히 정말 힐링 포인트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다큐멘터리 영화였죠. 네, 1만을 맞습니다. 돌파를 했어요. 아, 네. 근데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요. 한국 영화 잘 안 되고 있고 한국 독립 영화는 더더욱 힘든 상황이에요. 그나마 외국 독립 영화는 인지도 빨이라도 아니 빨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 인지도 영향이 있어서 흥행이 그나마 되고 있잖아요. 네네. 야쿠쇼코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카데미 진출했던 출품 칸 소식, 영화제. 칸 영화제 그 프리미엄으로 시네필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몇만 돌파가 자주 나오는 상황인데 반면에 한국 독립 영화는 1만 돌파도 사실 어렵거든요. 특히나 다큐멘터리는 더 힘들죠.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이라는 영화가 1만을 돌파를 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아쉽게도 이 영화를 원래 보고 오늘 코멘트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계속 타이밍이 안 맞아서 놓치고 해서 지금 계속 놓친 상황인데 다음 주에는 볼 예정인데요. 본 다음에 또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영관도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그쵸. 더 시간 맞추기가 좀 힘든 면이 있죠. 네, 이 영화 분명히 좋은 영화고 특히나 요즘같이 뭔가 극단적인 사회에서는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열정을 보면서 오히려 나도 자연스럽게 몰입을 하게 되면서 막 열정적으로 영화를 보고 개운하게 나올 수 있는 영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1만 돌파할 정도면 많은 분들이 좋게 보셨다는 얘기니까요.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독립예술영화 쪽을 휩쓸었었던 두 영화인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 프렌치 수프 두 영화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존 네. 오브 인터레스트는 19만 7천 정도 되는 프렌치 수프는 4만 5천 정도 5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프랜치스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최근에 IPTV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넘어가는 단계라서 아마 4만 5천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상업 영화로 치면 거의 1,000만 넘은 거죠. 그렇죠. 1,900만이 든 셈이에요. 맞아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 2천만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네, 그 정도로 엄청난 대박이 났고요. 프랜치스프도 뭐 4만 5천이니까 이거를 상업 영화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450만 정도 든 거니까 충분히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네. 웬만하면 숫자를 조금 맞췄으면 하는 그런 숫자 강박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19만이어가지고 네. 아 저 정도면 한 20만 정도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 생각을 좀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20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꼭 넘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러브라이즈 블리딩 2만 9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아, 3만 3만 거의 다 나왔네요. 됐죠. 이 영화 그러니까 보시지 않았나요? 네, 이 영화는 봤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생각보다 표현 방식이나 그런 게 네. 세가지고 많이 놀란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요. 표현 방식 뭐 예를 들어서 폭력이라든지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혼란스럽게 연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게 하는 아. 그런 지점들이 또 있어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놀랐고 의외로 배드신이나 네. 선정적인 장면은 오히려 오히려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의외였어요. 네. 여러모로 의외인 지점들이 많은 네, 영화였군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끔찍하고 기괴하고 몽환적으로 연출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게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A24의 인장처럼 그렇게 남겨진 장면 같아서 되게 눈에 띄는 영화였어요. 그렇죠. 뭐 주인공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상상을 한다거나 꿈을 꾸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총을 겨누고 네, 있다거나 뭐 그런 장면들 보면은 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을 때가 있죠. 에드 해리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드 해리스가 빨간 조명 아래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음. 그거 하나만으로 에드 해리스 그 존재감이라든지 그 위압감이 훨씬 다가오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에드 해리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뭐 자세한 설명이 나오진 않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 때문에 깊게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연기라든지 이미지가 확실히 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크리스틴 스튜어트 연기 좋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뭐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은 크리스틴 스튜어트 특유의 쪼가 있어요. 연기할 때.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대사를 치는 박자감이라던가 이런 거는 오히려 장점이거든요. 아까 엇박으로 나갈 때도 있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좀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건 장점인데 단점은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이제 당황하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이제 대사를 칠 때 보면은 혀를 내민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막 이렇게 혀를 잠깐 내미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이 자주 보여요. 그 보일 때마다 지금 100% 집중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수정이 된다면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한 연기를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무슨 연기 코치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영화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영화를 고르는 안목이 독특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맞아요. 나오는 출연작들 보면은 음, 흔한 영화 그런 데 출연하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네. 그쵸. 왜냐면은 본인이 스펜서 같은 영화에 굉장히 우아하고 지적이고 상류 계급의 역할을 맡았다가 다음 영화에서 동성애 역할에 변기 닦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죠. 이 배우는 그 영화 선택에 있어서 가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배우죠. 규모도 더 적은 영화고. 그쵸. 예. 그리고 A24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A24에서 나오는 영화들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에도 있는데 편집 리듬감이 참 좋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 A24에서 나오는 영화들 편집 리듬감이 너무 좋은데 편집 리듬감 하면은 제가 한국 영화에서는 변성현 감독님이랑 이종필 감독님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편집 리듬감이라는 게 이 정박으로 가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엇박으로 가야 재밌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편집할 때 대사를 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 이 정박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대사를 치려고 할 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대사를 다 쳤는데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왜 안 넘어가지 할 때쯤에 넘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엇박으로 넘어가면은 영화가 좀 리듬감이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A24 영화 보면은 딱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 러블라이즈 블리딩도 마찬가지고요. 영화의 리듬감 얘기하시니까 네. 확실히 이게 와닿는 게 있는 게 네. 음악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음악에 맞게끔 또 편집이 되는 그런 지점들도 확실히 있었어서 리듬감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던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음악도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음악인데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되게 막 시끄러운 음악인데 편안한 장면이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약간 언밸런스한 거를 매치를 시키면은 오히려 좀 더 흥미롭게 관객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러브라이즈 블리딩이 3만 원 주말 지나면은 네. 아무래도 넘어 있지 않을까. 네, 꼭 넘어서 생각이 드네요.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우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